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요즘에 관심 많은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SG와 관련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린워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 듯, 말 듯, 잘 모르신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주제여서 저희 율촌의 환경 그리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신 윤영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윤 변호사님은 저와 더불어서 이 율촌에서 저와 가장 많은 일을 하시는 변호사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요즘 환경, 에너지 업무도 좀 많이 있고, 네. 늘어나고 있고, 또 네. 더해서 ESG, 자문 또는 컨설팅이라고 해서 ESG 쪽 업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조금 바쁜 편이고, 특히 오늘 주제인 특히 그린워싱 관련해서 올해 좀 기업들이 관심들이 교육에 많으세요? 대한 수요도 있고, 자문에 대한 수요도 있어서 조금 바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일단은 당장 제일 쉬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죠. 그린워싱 도대체 뭐나요? 녹색으로 대충 세탁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렇죠. 그린워싱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사실은 일단 중요한 것은 한국 법령상 그 정식의 용어로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네. 그린워싱이라는 말은 들어와 있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그린워싱이니까 네. 그린인 것처럼 네. 하는 행동들 그린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문서를 보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유러피안 커미션에서 나온 이제 하나의 문서인데 거기에는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저는 꽤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모호하거나 적절히 뒷받침되지 못한 환경에 관한 주장, 달리 말하면 모호한 환경에 관한 주장 또는 증거에 의해서 적절히 뒷받침되지 못한 환경에 관한 주장 정도를 어쨌든 국제적인 문서에서는 그린워싱이라 표현하고 있고 저는 뒤에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그린워싱에 대해서 꽤 적절한 정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떻든 간에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데 이건 그린이야, 녹색이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광고에서 많이 사용하는 우리 과장 광고 이런 넓은 범주에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막상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다 조금씩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 적절한 선이 어딘지를 놓고. 맞습니다. 맞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네. 사실 ESG가 논의가 많이 되면서 좀 더 각광을 받고 있지만 옛날에도 사실은 법적으로 용어로 표현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라는 규제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고요. 네네. 한국에도 있고 유럽, 미국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그러니까 informed decision, 그러니까 숙고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의사 결정할 때 중요한 이제 요소에 대해서 거짓이거나 과장하거나 또는 그 부당한 그러니까 비교 표시 광고를 한다든 이런 식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야. 그래서 강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적인 제재 규제들은 많이 있었고요. 있었고 네네.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논의되는 상황에서는 그린워싱이 워낙 이제 ESG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시민단체나 시민들도 이슈 제기를 많이 하고 저 그린워싱이 때문에 처벌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고 또 정부에서도 공정이라든지 이런 환경 이쪽에서 그린워싱을 좀 정책 어젠다 삼아서 우리가 네. 규제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들. 어떻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내가 이제 그린, 환경이 좋은 거, 이런 거 이제 내가 사줘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옛날서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이제 그린 워싱과 관련돼 있는 이슈들이 있었다면, 국내외에서 간단한 사례들 한번 제시해주면, 그거라고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에는 최근에 나왔던 좀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네. 굉장히 시사점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한번 것이 있을까요? 이게 전기차 사례인데요. 네네. 요새 전기차 많이 구입하시니까. 네. 또 국내 사례 얘기하면 또 민감할 수 있어서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영국에서 문제였던 케이스고 네. 이제 MG 자동차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MG 자동차. 오래된 자동차 회사입니다. BMW, 포드라는 세 개 회사가 있었는데 네. 한번 제 위원님께 질문 한번 내볼게요. 그러니까
MG 자동차는 어떤 말을 썼냐면 네.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광고하면서 제로 에미션이라는 제로 에미션. 표현을 썼고요. 예. 그다음에 BMW는 제로 에미션 카즈, 제로 에미션 카다. 네. 뭐 이런 같은 말이죠. 뭐 예. BM 자동차랑 썼고 포드는 좀 달라요. 제로 에미션 드라이빙이라는 말을 썼어요. 제로 에미션 드라이브.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얘기하면서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약간 다른데 MG하고 BMW가 한쪽으로 묶일 것 같고 포드는 이제 좀 약간 다를 것 같은데 네. 이 두 가지 문구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행정청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위법하다. 전기차니까 네. 제로 에미션 이건 다 맞을 것 같은데 뭐 굳이 찾자고 하면은 뭐 이제 진짜 전기차가 제로 에미션 맞냐 뭐 이 정도의 논리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 제로 에미션이니까 뭐 크게 틀린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기업들이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그 영국에서는 그 소비자 보호 규정에 근거해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제로 에미션이라는 말은 그린워싱이다. 허위 과장 표시 광고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해 버리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살 때 내가 전기차를 운전할 때는 당연히 에미션이 안 나오죠. 네네. 제로 에미션이 맞는데 사람들이 살 때는 이게 제조하거나 나중에 폐기할 때까지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네. CO2 제로 에미션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 무지몽매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너무 이제 투머치로 가는 측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네. 규제 기관에서 이렇게 봤고 다만 이제 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로 에미션 드라이빙이라고 했기 때문에 드라이빙 하는 중에는 제로 에미션은 맞지라고 해서 너희는 참이야. 나머지 두 개 회사들은 그 그린워싱이야라고 표현했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사례가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이 최근에 이제 그 규제기관에서 보는 것들이 어떤 표현을 할 때 제품의 전주기, 원료, 부품, 제조, 폐기물 네네.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그 워딩이 참여야만이 참인 것이고 만약 일부 구간에서만 참이면 네. 일부 구간에서만 참이라고. 그 의미라고 부기해야 된다. 아니면 전체 기준으로 하면 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을 쓴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하라고까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크고 그 좀 위협을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광고라는 그렇죠.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표시 광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블러핑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옛날에 그 예. 세제 광고들 보면 막 그쵸, 아무리 그쵸. 넣어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도 그쵸, 다 이제 하얗게 광고하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블러핑이나 그 이해 소비자와 그 사업자의 이해 갭의 영역을 네. 이제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규제하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어떻게 좋겠습니다. 보면 사회 낭만이 좀 없어지는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과한 면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그린워싱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요즘에 이제 여러 사례들이 이제 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기업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린워싱이 많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규제 당국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깐깐하게 들여다 보니까 규제 이 눈에 그물이 촘촘해지다 보니까 걸려서 그린워싱 사건이 많아지는 건지 어디가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전 양쪽 다인 것 같고요. 양쪽 다. 다인 것 같고 그 또 다른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의 책임도 있고요. 네네. 뭐 어떤 정부 측의 또 이제 그런 움직임도 있고 더 나가서 봐야 되는 게 소비자 단체 네. 측면을 비롯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워싱이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은 ESG 또는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것에 대한 그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요청, 네네. 요구 때문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과거에는 어떤 제품, 이런 제품을 볼 때도 프라이스와 퀄리티가 좋으면 소비자들이 샀고 그렇죠. 프라이스와 퀄리티가 좋다라고 표시 광고했었는데 네. 이제는 뭐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가격하고 품질도 중요한데 나는 굉장히 친환경주의자고 친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또는 그 플라스틱의 재료가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 원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네. 표시하라 또는 알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네. 또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의 매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럼 기업들은 당연히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ESG 측면, 그린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우월한 제품이라는 것을 표시 광고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이고 그 욕심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또 동일하게 썼던 문구보다 좀 더 세게 쓰는 면도 있을 것이고 네. 또 동일한 문구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관심 갖고 보니까 저거 문제 있네? 그린워싱 아니야? 라고 문제 제기하는 측면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관심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뒤에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도 규제 파일을 갖고 싸우잖아요. 네네. 서로 누가 좋은 규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내 그린워싱은 영향을 넓히고 싶으니까. 굉장히 좋은 어젠다고 광고하기도 좋고 또 뭐 예를 들면 VIP에도 관심 가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환경부 공정위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거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규제 어젠다로 좀 더 경쟁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이제 규제 당국에서 규제를 한다. 그래도 자의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뭔가 이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뭐 아까 이제 표시 광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이제 쭉 주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린워싱과 관련돼서 뭐 내가 이제 한번 찾아보고 싶다. 어디에 이게 위반될 수 있는지를 내가 미리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 라고 그럴 때 이제 뭘 찾아봐야 되는지 어느 부처에 관한 사항들을 먼저 봐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고객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정위하고 네. 환경부가 환경부. 관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네. 공정위가 이제 관할하는 법률은 표시광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인데 네. 표시광고법이라고 하시면 나오니까 법제처에서 표시광고법이 있고 그다음에 공정위가 그 표시광고법을 규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사 지침들을 그 행정규칙 형식으로 갖고 네네.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부 밑에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이 네.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데 환경기술산업법이 있습니다. 환경기술산업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환경부가 이것들 또 심사하기 위한 또 이제 행정규칙 같은 것들을 내놓고 있는 친환경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 뭐 이런 표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냐 없냐 뭐 맞습니다. 이런 거에 관한 법이겠군요. 예. 보면은. 다만 이제 당연한 또 이제 질문이 그러면 왜 똑같은 거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규제기관이 갖고 있고 법도 두 개냐? 네. 뭐 누가 우선하는 거냐? 뭐 그렇죠.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차이점은 이제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네. 환경기술 산업법은 제품의 환경성 관련, 환경이냐, 진짜 제품의 환경적인 성격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할 때 이 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네. 적용되게 되고 그래서 적용 영역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작죠. 네. 이제 그다음에 공정위가 관할하는 표시 광고법이 좀 더 그건 넓은데 이제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맞습니다. 일반법입니다. 다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죠. 겹칠 때는 어떤 법이 우선해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사실 그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판례도 혼나나요? 판례도 없고 이제 행정청도 명확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네.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중첩해서 규제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오. 규제하려고 할 것 같다라는 거고. 양쪽한테 다 이렇게 혼나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진짜로? 혼날 수 있고. 예. 다만 이제 그게 벌어지면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원 가서 주장도 할 거고 네. 이게 위법하다 아니면 심지어는 헌법재판소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과도한 규제다. 뭐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법원이나 헌재에서 어떤 정확한 판단이 안 나온 상황에서는 일단은 중복해서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 네.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고 실제로 시민단체들도 네. 양쪽에 다 그러니까 환경단체, 신고를 하고 있어요. 뭐 소비자단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예. 그 공정위에도 신고하고 환경부에도 이중으로 신고해서 하나만 걸려라라는 하나만 걸려라.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기업들이 처벌을 무서워하는 것은 각종 뭐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사처벌 등등 때문에 사실 이제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린워싱으로 간주됐다, 뭐 환경부가 됐든 공정위가 됐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굉장히 세요. 굉장히 셉니다. 네. 사실 형사처벌까지도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 보죠. 뭐 그 위원님께서 어떤 A 기업의 광고 담당 상무다, 임원이다라고 네네. 하면은 임원, 그러니까 우리 그 책임자. 네. 책임자께서 이제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표시 광고를 승인했겠죠. 그렇죠. 내보냈어요. 네. 내보내면 이제 누가 신고해서 예를 들면 공정위 환경부에 조사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경부의 규제보다는 공정위 규제가 요즘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위 기준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정위 예. 말씀드려보면 조사해서 법 위반이다 하면은 일단은 그 회사에 네. 대해서는 그 광고 내리세요. 뭐 이런 것들 시정 조치 같은 것들 광고 시정 조치가 중단. 고 다음에 과징금, 아이고야. 매출액의 2%. 매출액 대비. 네. 고정 금액이 아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당한 그 표시 광고가 문제된 그 제품의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 대비 2%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2% 이하긴 한데 2%, 그러니까 2%가 상한선이긴 그렇죠. 하지만 한데 매출액 대비니까. 기업들이 사실 한 해 수익률이라는 게 몇 프로일 텐데 그렇죠. 그 해 장사가 이제 그러니까 뭐 날아가는 천억이다 그러면은 그러면 날아가는 20억씩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2% 이하고 물론 이제 그 매출액이 입증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5억 원 이하라는
정액 과징금이 있는데 네. 뭐 기본적으로는 정률 과징금입니다. 2%가 있고 네. 이제 세 번째는 무서운 형사처벌입니다. 그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이걸 텐데. 예. 그래서 표시연금법에 따라서면 이제 담당 상무는 네.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그 회사는 네. 양벌 규정에 따라서 1억 5천만 원 이하의 네. 벌금이고요. 이고 다만 이제 현재까지는 표시연금법 또는 그린워싱이 문제돼가지고 징역형까지 나온 케이스는 별로 못 본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과징금과 벌금 벌금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워낙 ESG에 대한 또 그린워싱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런 양형이나 판결의 그 결과는 그 여론을 또는 사회를 많이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심한 케이스, 악의적이고 나쁜 케이스, 죄질이 나쁘다 그러면 징역형도 언젠간 나올 수 언젠가 있겠죠.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어떻든 그 케이스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럴 때가 더 무섭잖아요. 보면은 그쵸. 예,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일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관심 많은 주제는 이제 이 ESG 우리가 뭐 재작년 정도부터 많이 이야기됐던 ESG하고 그다음에 이 그린워싱이라는 거하고 이 관련성이 도대체 얼마만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여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표시광고법, 그다음에 이제 환경기술 뭐 산업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전통적인 법률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뭔가 더 이 기업들한테 신경 쓸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아지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 정말 좋은 질문이고 정말 큰 그림에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질문인데요. 답을 드리자면 여러 그 관점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네. 일단 ESG 경영 또는 지속 가능 경영이 이제 그 유행이 되고 또 최근에는 법제화까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ESG 정보 또는 뭐 그린워싱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더 많이 네네. 그리고 더 깊이 이제는 생성하고 그리고 그걸 공시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게 제일 큰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최근에 자주 이야기 나오는 이제 공시, ESG와 관련된 공시에 이 그린워싱과 관련된 사항들이 이제 포함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들이 제일 중요한 이제 연결 포인트일 것 같고 좀 더 법의 근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공시라는 건 굉장히 그 좁은 의미가 좀 넓게 얘기하면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표시 광고 행위도 공시라고 볼 수 있겠죠. 본인들이 어떤 정보를 외부로 내세우는 거니까 네네.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한국법으로 기준한다면 뭐 그 나중에 이제 법정 공시된다면 자본시장법 등에 근거해서 이제 법정 공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때 이루어지는 공시도 있을 텐데 사실 두 가지 측면을 사실 광의로 얘기하면 둘 다 그린워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제품의 판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위주로요. 표시 광고에 이제 그린워싱이 주로 문제됐지만 향후에 이제 법정 공시가 되고 또 뭐 유럽은 이미 법정 공시, 한국도 이제 향후에 법정 공시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자율 공시든 법정 공시든 이제 이런 그 자본 시장에서 돈이 흐르는 시장에서 또 이제 잘못된 정보가 가면 그것도 꽤 위험한 이제 행위이고 여기서는 제품 시장에서는 제품 소비자가 피해자였다면 자본 시장에는 투자자를 비롯한 이거 단위가 더 큰데. 단위가 더 크죠. 예. 소송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아까 뭐 예를 들면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자본시장법 등을 비롯한 자본시장을 관할하는 법에 따라서 그런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도 있을 거고요. 네네. 있을 거고 또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법정 공시 같은 것들도 이 표시 광고의 그 정의에 규율을 못할 게 아니다. 여기도 표시광고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시에 뭐 이런 대해서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ESG 또는 ESG 공시가 이제 고도화되면 그린워싱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페널티 또는 리스크가 현출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원래 이제 뭐 공시라든지 기업이 뭔가 대외적으로 이제 발표를 할 때는 좋은 이야기는 다 집어넣고 안 좋은 이야기는 되도록 이제 그렇죠. 서랍 속에 집어넣고 싶은 게 이제 당연한 것인데 그럴 때도 이제 보면은 다 ESG 그다음에 그린워싱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딱딱한 공시도 이제는 다 이게 그린이 더 칠해졌는지를 한 번씩 다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 딱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어요? 어떤 국내 그 회사 사례로 제가 이제 사실은 건네 들은 건데요. 그 회사가 사실 ESG를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ESG를 잘하고 있으니까 인지상정 홍보하고 싶죠. 홍보하고 싶죠. 그러니까 SR 보고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도 좋은 말들 많이 쓰고 네네. 제품의 표시 광고에도 이제 잘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린워싱이다라고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탄소 중립이라는 뭐 표현을 썼는데 진짜 탄소 중립 뭐, 아니야. 뭐 친환경이다 또는 에코 그린이다 뭐 이런 말들 많이 쓰니까 자꾸 문제 제기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반응했던 것처럼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케이스까지 그린워싱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게 뭐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반응인데 그런데 일단은 해외 국내 규제기관에서 굉장히 좀 과도할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 하는 말이 1호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첫 번째로 끌려가면 안 된다. 신고가 되면 사실 일단 언론에 나오고 네. 요즘 시민단체들은 단순히 신고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퍼포먼스를 하시거든요. 적극적으로 이제 하시니까 평판의 손을 이제 보도자료도 내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은 그린워싱 한 것 같다라는 식의 레퓨테이션이 다 퍼지니까 네. 굉장히 타격을 입고 그리고 그런 케이스를 겪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공정위에서 환경부에서 또는 해외에서 그린워싱이 아니야라고 무혐의를 받는다 할지라도 무혐의는 또 언론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겪다 보니까 낙인 효과가 상당히 맞습니다. 크겠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겪은 이제 국내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최근에 결단한 것이 이제는 그런 좋은 말들을 최대한 쓰지 말자. 쓰지 말고 아주 건조하게 쓰자. 건조하게 쓰고 또 중요한 것이 그것들이 참이라고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서 네. 참이에요라고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들에 한정해서 문구를 쓰자라고 해서 좀 너무 과도하게 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1호가 안 되기 위한.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거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실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홍보팀, 마케팅팀은 죽어나는 거죠. 그렇죠.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어요. 예, 아니 열심히 했는데 우리 인정해달라고 그동안 했는데 이걸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참 답답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어떻든 간에 이런 그린워싱과 관련된 논란이 된 만한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볼륨이 크고 볼륨이 크다는 건 기본적으로 조직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의사소통도 이제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엎질러졌어요. 이제 물이 엎질러졌어. 사고가 먼저 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이럴 때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사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미리 다 알아서 예방하면 좋은데 항상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면 어딘가 이제 사고가 터지고 나야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법무실이나 이런 쪽에 이제 연락이 와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텐데 사실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다. 예, 뭐 예방 또는 이제 그 벌어진 다음에 사후적으로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사전적, 사후적으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후적으로는 사실은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답을 드리면서 좀 네. 실망하시겠지만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벌어지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공정위 또는 환경부에서 너희들이 그 쓴 말이 참인지를 실증하라라는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사실상 입증 책임을 전환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이 그 문구가 참이라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실제로 증명할 수 있으면 무혐의인데 증명 못하면 이거는 허위나 과장 표시 광고야라고 그냥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쭉 갈 수가 있거든요. 뭐 이제 인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왔던 이게 과거 제품보다 이만큼 더 좋아졌어요. 아니면은 이제 뭐 과거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숫자로 증명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를 일단은 빨리 뒤져서 찾아내야 된다. 맞습니다. 맞고 네. 환경부하고 공정위 둘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네. 그 믿을 만한 그러니까 네.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실험 자료라든지 네. 뭐 논문이라든지 그래서 그 생성 그 그러니까 근거 자료의 작성 시기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수준까지 네. 고시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뭐 예를 들면 아는 교수님께 부탁드려가지고 논문 하나 써가지고 제출하고 그거 안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벌어지고 나면 네. 바로 현업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법무팀에서 이거 그 실증 고시에 따라서 요구하는 작성 시점, 작성 수준에 맞는 근거에 배치봤을 때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신속하게 검토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될 수 있는 맞습니다. 수준을 유지하면서 야, 맞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그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신 있어요. 그러면 세게 대응하는 거죠. 이거
참입니다. 우리 증거 다 있습니다. 증거 다 있고. 실증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네. 공정위 환경부에도 강하게 얘기하고 외부의 보도자료도 좀 강하게 낼 수 강하게 낼 있겠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봤더니 뭔가 부족하다. 아. 자신 없다 그러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환경부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할 테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부의 노출도 좀 적게 하고 하고. 페널티도 최대한 적게 하는 협의하는 협조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태세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야 될 것 어떻든 같고. 무슨 일이든 자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메타인지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중요하군요. 보면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이게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확인해 보고 안 된다 생각하면 또 거기 맞춰서 가능하다 생각하면 또 거기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일을 결국은 이제 뭐 기업 관계자분들 특히 뭐 이제 법무실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 그러면 안 발생하도록 미리 사전에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예방, 사전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떤 식의 노력이나 뭐 이런 활동을 해야 될까요? 기업 내에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네. 뭐 최근에 그린워싱에 대해서 자문도 많이 있고 그 교육도 많이 하면서 그 실제로 저희가 강의했던 내용을 일부만 뭐 말씀드려 보면 일단 한 가지만 꼽자고 하면은 저는 문지기를 세워라라고 표현합니다. 문지기를 세워라. 문지기를 세워라. 그러니까 회사에서 ESG 또는 지속 가능과 관련된 정보가 외부로 나갈 때는 그 문지기에 눈을 거쳐서 읽게 하고 네. 머리를 거쳐서 판단한 다음에 네. 도장이 찍히면 나가게 해라라는 겁니다. 물론 그 문지기가 임원 한 분일 수도 있고 네. 뭐 하나의 팀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너무 있고. 큰 조직이면 협의체일 수도 있겠죠. 네네. 왜냐하면 법무 혼자 못하면 뭐 PR 팀이라든지 마케팅 팀 또는 영업팀을 아우르는 협의체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건 회사마다 적절하게 하면 될 텐데 그 문지기가 문을 딱 잡고 있어서 모든 정보들이 그 사람이 또는 그 팀이 그 협의체가 오케이 해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네. 소위 말하는 빵꾸가 날 수밖에 없고 정보의 리키지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한 가지고요. 한 가지고 또 하나 이제 뭐 최근에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예로 들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뭐 제일 궁금해하시죠.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거 뭐 궁금해하시죠. 초등학생, 뭐 중고등학생, 대학생 정도의 가 될 텐데 일단은 스텝 1, 뭐 초등학생 정도 되는 수준으로는 기업들이 당장 하는 것들은 그린워싱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규제를 분석하고 네. 보통 체크리스트 정도를 개발합니다. 나가기 전에 이거 한번 체크해서 체크해봐라. 실무자가 체크하고 해봐라. 뭐 네. 정도는 어렵지 않고 네. 외부 로펌한테 요청하면 쉽게 나올 수 나가기 있는 전에 누구한테 것들이니까. 물어봐라. 이거 되는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정도 만드는 것들이 하나인 거 별도의 팀까지는 안 만들고요. 네네. 그게 첫 번째 대응인 것 같고 뭐 스텝 2, 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대응 방안은 체크리스트에 더해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조직을 만들고 아까 말한 문지기. 그렇죠. 대응책의 매뉴얼 정도까지 만드는 회사들이 두 번째, 네. 뭐 이거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 체계를 좀 고도화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2단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에 적합한 문지기에 해당하는 뭐 보통 이제 협의체를 보통 만듭니다. 협의체. 왜냐하면 웬만한 대기업들은 외부로 1년 동안 나가는 ESG 정보가 수백 건, 수천 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실은 사람 혼자서 관리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중고등학생 정도 단계가 되면 네. 이런 리스크 관리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팀을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사팀을 고민들을 찾아가야 되는 이제 단계가 되는군요. 그런 그러면. 거죠. 그런 예.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아주 선도적인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단계인데 네. 스텝 2까지는 중고등학교까지는 매뉴얼리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손수했던 네네. 것들인데 이거 너무 어려워. 뭔가 좀 IT 시스템 솔루션적인 방법은 없는 거야? 네. 라는 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린워싱 리스크를 검색하고 식별 가능한 ICT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 AI 솔루션을 만들어서 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만들어서 임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네. 리스크를 식별하고 리스크가 있을 때 플래그가 붙는 거죠. A급, B급, C급 리스크 플래그가 붙어서 조심해라. A급 같은 경우는 무조건 법무팀에 찾아가서 협의하고 그래야만이 네.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런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율촌에서도 조심스럽지만 네. 저희 율촌에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율촌이라고 있어요. 네네. 이율촌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그 팀에서는 어떤 그런 솔루션, ICT 솔루션도 만드는데 저희가 이런 그린워싱 관련해서도
율천 솔루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내부적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 저희도 어떻게 보면 기업들한테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택시로 도움을 드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폭이 넓고 여러 가지 모호한 구석이 있다 보니까 사실 터지고 나면 큰일이고 그 전에 막으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일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기술적으로 좀 사람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뭔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주셨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구성원들한테 한번 이런 그린워싱과 관련된 일을 피하려고 하면 뭐가 중요하다. 어떤 생각을 구성원들이 최소한 이 정도 마인드, 이 정도 키워드는 하나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마디가 아니어서 죄송할 텐데 제가 이제 기업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회사 차원의 시스템적인 이제 솔루션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개별 인원들 특히 이제 홍보팀, 마케팅팀 그 개별 구성원들한테 제가 드리는 5가지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네. 뭐 이건 사실은 뭐 나름 비기일수있긴 하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 것들이니까 네, 오늘 다 공개하자면 네. 5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한 8-90% 리스크는 해칭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그 문구가 명확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냐 물어보세요. 달리 말하면 포괄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지라는 것. 뭉뚱그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 이 맥락에서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 특히 회사의 이미지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제품에 대한 문구가 아니라 네. 회사의 어떤 이미지에 대한 표현은 더더욱 위험해지는 그렇죠. 거고요. 우리가 또 어떤 회사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몇몇 키워드가 맞습니다. 있는데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이 문제되는 게 뭐 지구나 식물, 네. 녹색 이런 걸 생뚱맞게 막 넣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한 거다. 위험하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그 문구가 진실이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아까 제가 실증이라고 표현했던 논문이라든지 뭐 실험 결과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없으면 쓰지 마라.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고 예. 이제 세 번째로가 중요한 정보가 모두 표현되어 있는가. 달리 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부 정보가 누락되지 않았는가를 세 번째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소비자가 나 속았어라고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정보를 공개를 하는가.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CO2 그러니까 emission free driving 뭐 이런 문구를 제가 썼는데 그런 것처럼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참이 좋아요.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좋아요가 아니고 이만큼은 좋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건 세 번째고 이제 네 번째가 같은 얘기긴 하겠지만 약간 좀 다른 것이 제품의 제조부터 폐기 전 과정에 걸쳐서 모두 참인가라는 질문도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건 참 어렵다. 네. 네. 물어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또 많이 문제되는 것이 법률상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 건데 네. 자발적으로 준수한다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게 5번째.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막 특별하게 관심이 있어서 더 하는 것처럼 이거 자체 그런 액션 자체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5가지 체크 사항이 족보가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규정, 네. 공정위 규정에서 다 제가 어떻게 발라내가지고 네. 제일 교집합에 해당하는 5개를 뽑아낸 것들이니까 네. 5대 핵심 체크 사항을 참고하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방송을 보시고 뭐 체크리스트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도 해보시지만 잘 안 되면 일단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네, 그럼 제가 예.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실 이제 기업 경영은 수많은 리스크를 잘 헤쳐나오는 거가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그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ESG,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ESG 그리고 이제 그린워싱과 관련돼서 뭔가 궁금한 사항 잘 모르겠다 하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윤 변호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그리고 윤 변호사님과 함께 있는 율촌의 많은 전문가들이 잘 대응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린워싱과 관련돼 있는 오늘 법률연구소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사항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나와주신 윤정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